오늘장의 의미를 찾아보고 또 내일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신한금융투자의 손영태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네, 오늘장 한마디, 코또상, 코스피 실적 전망치 또 상향으로 음,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모든 말을 좀 압축하는데 그래서 코스피 또 실적 정향치가 상향 조정된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2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국내 상장사들 실적 전망치가 다시 한번 상향이 되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이다, 인플레다, 이런 우려 등에도 시장에선 전망치가 현실화될 수만 있다면 코스피의 상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를 커버하는 코스피 상장사 141곳 기준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이익이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불과 석 달 새에 지금 실적 전망치만 두 자릿수 이상 뛴 상태입니다. 코스피 분기 실적 시즌 직전 한 달간 이익 추정치 변화 방향성이 실제 해당 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유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2분기 실적 추정치 어떤 사소한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과 전망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고 실적 시즌은 철저하게 성장이 계속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 성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은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셨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의 경우에 미국 고용 지표 어떤 안도감으로 인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 후에 어떤 제한적 급락을 보이다가 11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3,293포인트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채권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성장주 로테이션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이 국내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지금 오펙 회의 재개 기대감 때문에 운수창고나 전기가스 그리고 의약품 상승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요. 보험이나 섬유 의복업종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 지금 IT 그리고 제약업종 중심으로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신작 오딘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거래일 연속 변동폭을 좀 확대해 나간 게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신풍제약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정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앞두고 17% 이상 급등을 연출했고 호실적이 이어질 거란 전망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0% 이상 오른 53,5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졌는데요. 한국 BNC 어떤 자사 제품 안트로키노놀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대만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오늘 좀 핫했는데요. 한컴 MDS 그리고 인트로메딕의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 진매트릭스, 솔본, 인텔리안테크 상승률 좋았고요. 카카오 게임즈 영향으로 게임주들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하루였고 일부 스펙주들과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특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LG화학과 HMM을 사고 기아와 현대차를 팔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을 매수했고 MC넥스와 솔브레인 등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내부적으로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7월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개시가 되는
어닝 시즌에 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부문 같은 경우 미국이 휴장이지만 6월달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다 뭐 상세한 설명은 이제 내일장 체크 포인트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체크 포인트 바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최고치 행진 후에 네. 현보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 그리고 2, 4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기대 사이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수출 경기, 지금 3개월 연속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분기 실적 전망 역시 뭐 장밋빛일 거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7일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매출 61조 3천억, 영업이익 10조 9천억 예상이 되고, LG전자의 경우에는 매출 17조 1천억과 영업이익 1조 1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매 시즌 그랬던 것처럼 실제치와의 간극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지금 그 6월 FOMC 의사록 공개 관련한 부분에서는 연준 의원들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경기나 어떤 고용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 의원들 동의를 하고 있지만 고용의 어떤 추가 개선을 확인한 후에 테이퍼링에 나서야 된다라는 신중한 스탠스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외국인의 기환인데요. 지금 안정적인 3,300포인트 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국내 주식을 외국인이 다시 사주는 일일 것 같은데, 지금의 컨센서스대로만 글로벌 시장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IT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17조 원 이상의 금액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인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 중 삼성전자 비중이 60%가 넘는다는 사실인데요. 인도 주식의 어떤 매수 한도 확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때문에 지역별 선호도가 좀 엇갈린 탓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의 펀더멘탈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7월을 기점으로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 민감주 모멘텀이 약해지고 위험자산 전반과 특히 테크 기술주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주를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기술주 성장주 이쪽 IT, BT 쪽에 요즘 강세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해석이 되는 듯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날씨만큼 뜨거워질 우리 증시를 기대한다라는 한마디로 기대감을 심어주셨는데 그에 화답하듯 우리 증시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3개월마다 돌아오는 분기 실적 발표 시즌, 2021년 두 번째 시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익 추정치 상향 업종 수는 점점 줄고 있고, 이익 증가율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 고민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상반기를 주도했던 IT 하드웨어와 디스플레이 업종, 7월에서 8월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정점을 찍고 4분기에는 오히려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요즘 시장에 대입해 본다면 지금 기계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3분기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반대로 상반기 코스피 대비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 중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뭐 2개, 3개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미디어 업종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상반기 코스피 내에서 주가 수익률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헬스케어와 반도체인데요. 이들 업종 간의 공통점, 바로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들 업종은 실적 발표 시즌에는 새롭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탑픽 말씀을 드릴 텐데요. DI 동일 주가는 추천드린 이후로 하락을 했는데 관심권에 두고 지속 보유 그리고 조정 시마다 추가 매수 대응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고요. 1분기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영향으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넓어진 상품 라인업 그리고 증가한 체급 여기에 계절적 성수기까지 더해져서 3분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진도 6월 중순에 한번 주셨다가 6월 말쯤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후에도 꾸준히 5일선 타면서 잘 가더라고요. 이 종목도 살짝 리뷰해 주세요. 네, 아이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 전략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단기에 이익을 취하셨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mRNA나 어떤 백신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오기 전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주들 돌아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매매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게 이런 섹터의 주식을 대하실 때는 수익률 제고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리고 좀 전에 투자 전략 세워주실 때 저는 2020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바로 작년이요. 근데 작년이 아니라 2010년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주셨는데 딱 그 해를 벤치마크는 아니죠. 예, 그때와 네.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 2010년이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1, 2분기 지금 주도주들 IT와 어떤 기술 성장주들이 7월, 8월 되면서 민감주에 자리를 내주고 영업이익률이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들 업종이 오히려 영업이익 추정치는 낮아지고 그리고 뭐 이제 반대로 경기 민감주의 어떤 모멘텀은 약화되는 이러한 흐름들로 견주어 봐서 2021년에 이걸 대입했을 때 지금 2021년 상반기를 주도했던 업종 중에 2010년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업종을 찾아보니까 이제 뭐 기계나 은행 같은 경우는 3분기에는 조금 피해야 하고 반대로 미디어나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 그리고 IT 하드웨어 부분들은 하반기 그리고 3분기에 조금 매수 확대를 할 것을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때와 이익 추정의 흐름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손영태 차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반도체 하드웨어 쪽 그리고 또 IT 하드웨어 쪽 제약바이오 두 개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장 대비로도 퍼포먼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 엿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